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이며 회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 나기 때문에 제 친구나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타고나서 저렇게 예쁘고 젊고 어린 재수씨랑 결혼했냐며 늘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 아내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성격마저 상냥하기 때문에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아내는 제 얼굴 보고 사귀자는 말을 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생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연애 6개월 차에 아내는 저에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아내의 고백에 결혼하게 했습니다. 12살 연하의 젊고 예쁜 아내가 저에게 사귀자는 고백과 결혼하자는 말을 해서 사연을 보냈다면 돌맞겠죠? 제 아내와 잠자리 문제, 그리고 아내와 친동생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연애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연애하고 4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잠자리를 위해 사는 여자처럼 저에게 마구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좋아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힘이 들거든요. 저는 몇 년 있으면 40대가 될 텐데 그래도 아내는 20대 후반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는 과도할 정도로 잠자리가 센 여자이긴 하지만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최근에는 출근하기 전에도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에는 이렇게 정열적이고 거침없는 아내가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솔직히 힘이 너무 딸립니다. 아침부터 아내에게 힘을 다 쏟고 회사에 출근하면 그날 하루는 엄청나게 피곤하거든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직 한창 나이인 20대 중반이라서 너무나 예쁘고 조금 힘들긴 해도 아내를 보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긴 해요. 하지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와는 별개로 이런 표현은 좀 심할지는 몰라도 아내는 그것에 미쳐있는 여자 같아서 한편으론 무섭기도 합니다. 여보, 밥 먹었어요? 여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다가 그거 먹고 나면 옷에 냄새 배일까봐 해물덮밥 해놨어. 이따 점심시간 맞춰서 빨리 와. 그리고 조금 늦을 거라고 부장님께 꼭 말씀드려놓고. 알았지? 저번처럼 말 안 했다고 도망가면 용돈 10만 원 삭감할 예정이며 판단은 여보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사랑해.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저를 불러내어 집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눈 뜨자마자 아침에 하고 왔는데 점심때도 하다 보면 그날은 오후 업무 보는데 너무 지장이 커요. 이런 저의 고충을 알리 없는 친구들은 와, 이게 복에 겨워서 배때기 부른 거 봐야. 아, 이쁜 아내가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아, 나도 한번 당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이 자식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만 푹푹 나올 정도예요. 그걸 적당히 하는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아내는 잠자리 하는 것이 적당이라는 게 없는 데다가 강해도 너무 강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결혼 전까지 10명의 여자들하고도 많은 연애를 해봤고 잠자리 역시 많이 가져봤지만 제 아내는 남자는 딱 한 명 사귀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게 저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는 여자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어설프고 서툰 아내에게 남자의 모든 것과 밤의 기술에 대해 알려주었고 결국 아내는 그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아내는 잠재된 능력이 깨어난 것 같았고 제가 밤의 기술을 알려준 대로 금방 습득을 하였고 발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여자예요. 겨우겨우 한 번만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겨우 해줄까 말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 아내는 밤만 되면 갑이 되었고 제가 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낮을 아내는 저에게 달려드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고 아내가 그걸 요구할 때 사실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오늘 딱 하루만 쉬어주라. 어? 하루만. 아, 바쁘자고 나한테 잔소리해야 돼서 힘들고
김주임은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아니 답답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야. 오늘은 진짜 할 기분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하고 말을 하니 갑자기 아내는 신경질을 내며 거실에 있는 리모컨을 벽에 던져버리며 사랑이 식어버렸냐, 내가 싫어졌냐, 그것도 제대로 못해줄 거면 왜 나같이 이쁜 여자랑 결혼했냐 하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아내는 처음 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낀 날이었어요. 한 번 안 했다고 저렇게 사람이 남자처럼 화를 낼 수도 있구나 하는 걸요. 연애 때부터 결혼 초까지도 거의 제가 주도권을 잡고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120% 아내가 먼저 요구를 하고 아내가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쉬어본 적도 없이 매일 노동처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돈이라도 주지 이건 병을 주더라고요. 주말에는 등산도 해야 하고 조기축구도 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골프도 쳐야 하는데 지금은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딱 한 번 허락을 받고 등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 후덜거려서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 몸에 붙어있는 다리가 제 맘처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분명 가면 다칠 거라 했지? 나 놔두고 가면 다치니까 가지 말고 나랑 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듣고 나간 거예요? 이 나쁜 앙탈쟁이 고양이야. 우리 고양이 주인 말 안 들었으니 혼을 내줘야겠네. 응? 나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녁에는 뭐 먹을지 우리 몸으로 대화 한번 해보자. 이리 와. 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나가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날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체력 좋은 거랑 밤일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제 아내는 겉으로 보기엔 약간 말랐고 날씬한 편이라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밤일 할 때만은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나 봐요. 제가 힘들어서 눈 감고 있을 때 중간중간 체력 보충제라도 몰래 마시는 건지 거침없이 하는데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그 말 했다가는 얻어맞을 게 뻔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저에게 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며 흰 종이 하나를 가져오더니 저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2살 어린 마누라를 데리고 산 죄로 이상한 각서까지 쓰게 되었고 그 각서에는 앞으로 원하는 대로 해주겠으며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말들을 절대 안 하겠다며 그 말을 하는 즉시 용돈 삭감 100%였어요. 제가 본 돈을 제가 쓸 수도 없는 데다가 아내에게 제 몸마저 빼앗겨 버렸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아내는 비가 오면 시원한 빗소리가 듣기 좋으니 하자. 눈이 오는 날에는 펑펑 내리는 눈이 너무 이뻐서 하면 좋을 것 같으니 하자. 천둥 번개가 치면 그 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더 하고 싶으니 하자. 등등 별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오는 날 아파트 맨 위에 뺑뺑 돌아가는 그게 뽑혀 바람에 날아가는 걸 보자마자 돌아가는 게 너무 강렬하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강렬한 여자가 돼보고 싶다며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1년 내내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비가 안 와도 똑같겠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고민 절대 아닙니다. 뉴스에서 프랑스 사람이 마누라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하다가 남편이 결국 제 세상으로 떠났다는 뉴스를 봤어요. 저도 이러다간 제명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니 저 외에 다른 남자들한테도 저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해본 적도 있지만 걱정과는 달리
아내는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들한테 껄떡대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들어 결국 못해준다면 다른 젊은 남자에게는 가겠죠. 그건 그때 가서 아내가 그렇게 한들 제가 어찌 맞겠어요. 한 번은 제가 머리도 아프고 배도 너무 아파 병원을 가보니 급성 장염이었고 그날 마누라에게 나 장염이라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는데 그걸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중간에 가버리면 흥이 깨지니까 오늘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오늘만 하지 말자. 어? 대신 내가 내일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 어? 하고 말을 하니 그래도 하루는 봐줄 줄 알았던 아내는 역시나 저에게 꿀밤을 때리며 으이그 바보야. 장염은 장염이고 그건 그거야. 앞뒤가 다르다고. 배 아프면 말해. 화장실 보내줄게. 그것도 안 보내줄 거라 생각했어? 날 평소에 뭘로 본 거야? 나 조금 서운하네? 치, 우리 여보 아프니까 딱 오늘 하루만 봐주는 거야.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네. 가자. 가자. 안방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하루만 봐준다는 말에 혼자 설레었던 제가 바보죠. 역시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체중이 89kg였던 제 몸무게가 17kg나 빠진 72kg였습니다. 자동으로 강제 다이어트가 돼버린 거죠. 아내는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왔고 다른 아내들은 비밀리에 몸에 좋은 거라고만 말하고 다른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아내님은 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거니 열심히 먹으라며 저에게 윙크를 하더군요. 그 윙크를 보자마자 저는 누가 뒤통수로 저를 세게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아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단점 없이 너무나 완벽한 여자입니다. 아내의 그걸 좀 약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애 시절 너무나 순진하고 수줍어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180도 변해버리니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탱탱한 20대 중반인데 어찌 당하겠어요. 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싫습니다. 여자들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게 더 왕성해진다고 하는데 40대 중반이 돼버린다면 제 나이가 60대가 접어드는데 벌써 저는 아내를 감당하기 힘든 데다가 비실대고 있는데 40대의 아내를 60대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나 겁이 나고 사랑하는 제 아내를 잃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내는 밤에 조금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그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장모님께서 다치셔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며 며칠만 보고 싶어도 참으라며 부랴부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저는 걱정하는 척하며 아내가 문을 나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데다가 당분간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간 지 5시간 만에 집에 온 아내는 여보, 나 여보 보고 싶어서 뒤지게 뛰어왔어. 잘했지? 힘들어. 나 없으면 혼자 살 여보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급하게 큰언니한테 연락해보니까 마침 형부가 애들 데리고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해서 낮에는 내가 엄마 병간호하고 밤에는 언니가 해주기로 했어. 나 잘했지? 자, 빨리 방으로 들어가자. 나 기다렸지? 알아. 빨리 가자. 빨리 들어가자. 응, 우쭈쭈쭈. 하며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별 수 없이 그날 밤도 쉬지 못하고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막내 동생이 호주 유학을 간 지 2년이 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몇 달만 있다가 다시 가야 해서 자취방을 구하기엔 돈이 아까우니
잠시만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아내보다 1살 어리고 체격도 저보다 좋고 아직도 건장한 20대 팔팔한 청년입니다. 막내 동생이 당분간만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아내에게 말을 하니 평소 막내 동생을 저 다음으로 남자답다고 좋아해 주었던 아내였기에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막내 동생이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동생의 목을 껴안고 반갑다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격한 반응에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도련님 어서와. 와, 더 멋있어지고 남자다워졌네. 가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운동을 더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랑 운동만 하니까 여자가 없지. 우리 도련님한테 언제 여자에 대해 좀 알려줘야겠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막내 동생은 형수는 옛날보다 이뻐졌다며 갑자기 아내를 번쩍 들고 빙글빙글 돌며 좋아하는 겁니다. 아내를 들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려 몇 초 못 버티는데 빙글빙글 도는 건 당연히 상상조차 못 해봤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막내 동생을 보니 조금 질투가 나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저는 동생 덕에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는지 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말을 하고 기절하듯이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반갑다며 술 한잔 하자며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고 오랜만에 아내의 괴롭힘 없이 잠을 잘 수 있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자연스럽게 새벽 1시쯤 눈을 뜨게 되었고 주방으로 가보니 술병만 나뒹굴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이 어디 갔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은 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방 앞으로 가서 몰래 엿들어 보니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연인들처럼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저 몰래 그러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아내는 그 궁합이 잘 맞아 보였고 화를 내면서 문을 열어 난리를 피우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동생에게 빼앗긴 게 너무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도 없는 데다가 이미 그게 시들어져 버리고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놔줄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과 아내는 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아내는 저에게 자기를 100% 만족시켜주는 남자를 만났다며 동생과 뜬금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동생도 형수하고 잘할 테니 저에게 형수와 자기를 이해해주고 이혼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처음부터 도련님이랑 만났어야 했는데 당신하고는 잘못 끼워진 단추였던 것 같아. 당신을 힘들게 하고 매일 괴롭혀서 정말 미안. 내 욕심으로 인해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지? 난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도련님이랑 만난 뒤로는 그게 잘못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야 나에게 맞는 남자를 찾은 것 같아. 미안. 진짜 미안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두 사람과의 관계는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이혼해 주겠다고 말을 해주었고 그렇게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동생과 결혼을 하여 아이 2명을 낳고 아직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저하고 궁합이 잘 맞는 예쁜 여자를 만나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짝이 있다는 건 사실인가 봐요.